길게 보면 어디가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250페이지에 달하는, 저도 사실 250페이지 다 못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정답지 찍어주고 갑니다 라고 느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백악관 들어가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했고 지금도 그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많은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백악관 주최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아무튼 중요한 부서가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놓은 보고서인데 뭔지 한번 볼게요. 이 보고서가 왜 나오게 됐는지 잠깐 얘기하면은 2월 달에 여러분 아마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뭐 반도체 공급 부족, 지금 뭐 경제가 회복하고 수요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2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죠. 다 지금 빨리 보고서 써라, 조사해봐라,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한국의 삼성전자도 초대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반도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100일이 지난 겁니다. 이때 2월로부터 100일이 지났어요.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4가지 분야는 미국이 주거나 사나 밀어주는 분야가 되는 거고, 제가 조금 제 사견을 덧붙이자면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바이든 다음에 대통령이 와도 바뀔 수 없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밀어주는데 이게 결국은 밀어주는 게 뭐냐, 결국 국가의 안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따라오는데 견제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문제가 아니죠. 정치를 넘어선 문제죠. 그러니까 초당적이라고 이제 뉴스에서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어도 무슨 제가 전문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대놓고 지금 각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고르고 골라서 4가지, 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려면 무조건 4가지를 투자해야 된다 라고 힌트를 그냥 정답지 찍어준 거죠.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냐? 중국도 이 4가지 똑같이 대응해서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 산업은 대놓고 미국의 백악관에서 찍어준 정답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조금 과감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결국 친환경이죠. 배터리와 충전소, 친환경 인프라, 뭐 태양광도 포함이겠지만 구체적으로 배터리 먼저 짚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그걸 희소한 소재라 그래서 희토류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약, 헬스케어.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약 얘기도 한 거예요. 지금 하반기 제약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게 지금 미국에서도 백악관에서도 지금 의약품, 제약 중요하다 이러면서 밀어주자 해가지고 이 분위기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하면은 반도체 다시 미국에서 만들 거야가 핵심이죠. 보니까 중국 지금 반도체 공급 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미국에서 공장 만들고 그냥 미국에서 다시 하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배터리 해보니까 핵심 경쟁력이죠. 지금 전기차 있는데 배터리 못 만들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배터리 생산 공장 이런 거 다 미국에 지어. 안 그러면 지금 공급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충전소 미국에 지어. 지금 미국이 주도해야 돼. 그리고 필수 광물, 희토류, 그러니까 뭐 배터리나 핸드폰이나 각종 기기에 들어가는 희소한 자원들 다 지금 중국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견제하려면 필수 아니냐. 이건 아무도 반박 못할 거예요. 이건 정치를 넘어선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보니까 헬스케어 원재료, 원료 의약품의 87%가 수입이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검토해보니까 안 되겠네, 이참에 다 그냥 우리가 하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무기화하니까, 야 미국 너네 여차하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안 준다 뭐 이러면서 하니까 미국도 야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이제 우리 자국 생산할 거야 이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희토류라는 게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석유화학,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데, 이걸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 희토류라는 거를 중국이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미국이 2등인데 아직 압도적으로 딸리고 있고, 게다가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그 희토류 가지고 있는 것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러니까 희소한 자원, 꼭 필요한 이 자원이 지금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보고서 쓰면서 대응해가지고 중국 기업한테 공급 받는 거 줄이고 이제 우리 미국 자체 화학회사 키워가지고 공장 세워서 대응하자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포트를 일명 이제 미국 의회 중국 견제법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하니까 이제 중국도 강력 반발한 겁니다. 어디 한번 싸워보자는 거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통과된 거 보니까 여기 기사에서도 초당적 지지, 당을 넘어선 지지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도 되게 좋은 말이 있죠. 군사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제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위기의식을 증명하고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저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만만하면 그냥 가만히 올라오든가 말든가 할 텐데 강력한 경쟁 상대, 위기 상대라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리포트까지 써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짧게 말하면 이제 결국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말이지만 투자가 늘어난다, 미국 정부에서 대놓고 돈 예산 편성해서 밀어준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도 우리에게 수익을 잘 가져다주는, 길게 봤을 때 단타 칠 주식이 아니라 길게 가져가도 될 주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 예산 확보, 민간 합동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핵심 의약품 선정에 돈 대줄게, 배터리 개발 필요해, 얼마 필요해, 돈 빌려줄게, 대출해줄게, 희귀 강물 확보 올해 돈 빌려줄게, 대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각 부서가 다 달라붙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제 공급망 TF까지 신설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중국 때리기로 보고서에서 중국 450여 차례나 거론됐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이 지금 위험하게 다가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요 핵심 포인트를 제가 캡처해왔는데요. 이 리포트의 요약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제품은 미국 노동자의 손으로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진짜 다시 미국으로 리턴해와라. 미국 일자리, 미국 공장, 미국 제품,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연방정부 차원, 즉 미국 정부에서 관련 분야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대놓고 밀어주겠다는 거죠. 공장 짓고 지금 해라. 반도체는 휴대전화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제품에 필요하다. 이거 진짜 뭐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전투기라는 말은 결국 안보, 국방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진지하게 이 반도체 다시 미국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키워야 되는데 배터리 소재, 리튬 이온 이런 소재들도 다 해외 수입이니까 이렇게 커질 시장을 해외에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 최소한 지금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양한 주식들 다 정리하면 좋은데 사실 이거 다 하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아까 헬스케어 보여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시가총액 순으로 정리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반도체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시가총액 순입니다. TSMC입니다. 아시죠? TSMC. 그 대만의 반도체 생산 회사. 그래서 얘가 시가총액이 5,530억 달러, 한 600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별도로 있고, 그 밑으로 쭈루룩 크기 순으로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영 천온계 반도체 장비 3대장입니다. 채팅창에도 ASML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여기 요 세 개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얘 ASML 신고가 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반도체 투자하려면 공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 기업들이 먼저 치고 달리고 있고, 반도체 투자하려면 결국 생산 많이 해야 되니까 TSMC, 뭐 삼성전자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좋은 분위기고, 엔비디아도 신고가 갱신. 물론 뭐 약간 지금 다른 요 반도체 주식들은 조금 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기업을 밀어주고 육성하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싸다,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사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신고가 달리고 있고, 그쵸? 많이 올랐다고 해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건 이제 길게 보고 정리해놓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고점 대비 하락률 맵 이런 거 활용해서 좀 저렴할 때 또 줍줍하면 좋겠죠. 공부를 미리 해놓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미국 기업인데 TSMC 이거 왜 넣어놨나요? 이러는데, 미국하고 대만 관계를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건 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미 대놓고 이제 티를 내고 있죠. 미국, 일본, 대만이 지금 손잡고 짝짝꿍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삼각편대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 대놓고 이 행동을 하고 있죠. 중국 편에 안 서는 애들 모아가지고, 즉 일본하고 대만 우리 편, 이런 식으로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는데, 여기 써놨습니다. 기사에 동맹 중심 공급망 세 판짜기. 그래서 지금 대만은 완전히 미국한테 바짝 붙었죠. 보시면은 중국이 경고해도 미국하고 대만하고 이번 주에 무역 회담 재개 합의하고, 지금 이 글로벌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을 짓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도 공장 짓겠다고 하고 TSMC가, 그리고 일본에까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만,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삼각편대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것이 TSMC 전략으로 풀이된다라고 이제 기사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약간 미국, 일본, 대만이 지금 편 먹고 있는 느낌인데요. 재밌는 게 최근에 여러분 대만 지금 막 코로나 문제 있었잖아요. 대만 코로나 확진자 증가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너는 우리 편이다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회의원들, 심지어 상원 대표 의원들이 민항기도 아니고 군용기 에어포스를 타고 이제 대만에 왔어요. 백신 들고 미국산 백신 75만 회분을 약속해서 이번 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딱 보이시죠? 일본도 124만 회분 무상으로 제공. 딱 보이시죠? 이게 같은 편인 거 지금. 대만이 힘들다니까 너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일본이 백신을 해외에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대만 우리 편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심지어 백신 싣고 대만 온 미 군용기, 중국산은 안 받았는데 했는데, 보시면은 중국은 그간 대만에 중국산 백신을 주겠다고 거듭 제의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중국 백신은 퇴짜 넣고 일본과 미국 백신을 받아들인 데 대해 중국은 매우 불편합니다.
웃기죠. 중국이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 거예요, 대만이. 이제 그러고 미국 거 받고 일본 거만 받는 게 뭐 대놓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딱 기사에서도 보이시는 게 느껴지죠? 보이는 게. 그래서 마침 지금 여러분 G7 기사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정상회의, 바이든의 이제 첫 해외 출장 이런 개념으로 정상들이 모이는데 기사 나와 있지만 반중연대 본격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이제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반중연대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겠다. 너네 중국한테 붙을래 우리 쪽에 붙을래 해가지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1대1로라는 사업을 했거든요. 막 인프라 건설. 근데 아예 추진을 이번에 어떻게 밝혔냐면은 이거 중국이 주도하는 사업 말고 인프라 사업을 우리 미국과 함께 하자. 다시 하자.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함께 할 사람들 여기 붙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이게 아무래도 올해 이런 분위기 보면은 야 미중 관련해서 조용하기는 힘들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기사로 뭔가 주식시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관련 주식들은 더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동의하시죠? 투자가 늘어나는 분야 뭐 핵심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반도체, 뭐 인공지능부터 기술 싸움이니까요. 패권 싸움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채팅창에 과거 미중 분쟁 때랑 비슷하게 조정 찬스. 맞아요. 2018년에 미중 분쟁 처음 불거졌을 때도 조정이 한번 왔었습니다. 발작이 왔었는데요. 그때도 지나고 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이슈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그때 주식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은 미중 갈등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우려, 조정은 매수 찬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